방어만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공격을 해서 우리도 공격 용어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로 지어지고, 이것이 구호로 되는 게 일상화된다면 국가의 이제 도덕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디도스 공격을 가해가지고 국가 기관 산업,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공격을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의회, 정부, 은행, 분산 서비스 거부 피격을 받아서 초기에 대형의 혼선을 겪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화이트 해커를 양성을 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그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든지 적에 공격받아서 우리 방어만 할게, 우리도 필요시에는 공격할 수 있다.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건데, 사이버 전사 10만 양병설, 뭐 이율곡의 10만 양병설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전쟁 양상이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윤석열 정부 산하의 국방부가 첨단 과학기술군을 천명하면서 이게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 인터넷으로 형성된 이 초연결 시대에 인터넷망의 평화와 안정적인 사용을 주창을 하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의 가장 그 시발이 뭐냐면 이 사이버 안보가 엄청 중요하고, 이것은 방어만이 아니고 필요시에는 공격을 해서 우리도 공격 용어를 양성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걸로 지어지고, 이것이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치밀한 교육과 시스템과 이 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을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아마 고려대, 세종대, 충북대였던가요? 네. 그랬는데 이 대학을 2026년까지 10곳으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정보융합보안대학원 12곳으로 늘려서 향후에 닥칠지도 모를 이런 하이브리드 전에 대비하겠다,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인프라 투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잘 익숙치 않은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처럼 탈피오트라고 전문 과학기술군 제도거든요. 전문 과학기술사관 제도인데, 특히 사이버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과 해커 수준의 능력이 되는 사람은 군에 와서도 그런 복무를 하고, 거기서 그런 업무를 계속 발전시키고 전역 기후에도 그런 것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과학기술군을 양성하는 시스템이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그런 분야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건 맞는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산하에 이제 국방사이버학과의 전문의들로 이제 양성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전문가들을 아직도 의식 속에 실무자 취급하는 인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전문 요원이라 하면은 이 분야 국가안보의 핵심적 중추 역할을 하는데, 유명한 영화 주라식 파크에 나오는 그 햄버거 가면서 골방에서 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몸체형도 이상한 그런 정도의 실무자 취급을 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시스템까지 병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초창기의 야심찬 비전 제시와 현실은 좀 다르다. 그래서 우수한 인력은 법조계 가서 검사나 판사나 또 뭐 의대에 가가지고 뭐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게 낫지, 꼭 사이버 전문 인력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 현장에서의 그 볼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이런 전문 군사 교육기관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군에 들어오는 인력들을 거기에서 연구 겸 훈련을 함께 시켜서 학위도 신속하게 주어가지고 사회에 진출을 해주면 사회의 그 분야 능력도 올라가고 군에서도 자체적인 기술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현 정부가 이걸 좀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에 대학원 교육기관에 연계를 해서 이거를 중점 육성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는 방향은 상당히 맞다고 하는데, 이건 중요하게 전쟁 양상의 변화와 맞물려 간다. 그러니까 아직도 최전방에 그 페바 알파브라보 차리 그 적
진입선을 차단하는 선을 해놓고 방어벽 같은 거, 대전차 방어벽을 해놓고 곳곳에 가면 아직도 낙석 같은 게 이렇게 있는데 그런 시대의 전쟁 요소도 있고 그런 식의 전쟁 요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최첨단 그 하이브리드 사이버 전사들에 의한 전쟁도 치열하게 전평신을 막론하고 전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북한 해커 조직에 의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인터넷망, 농협 전산망 해킹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알지도 못하는 또 인지하지도 못하는 범죄 행위가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예비군 제도까지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 방향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건 해야지요. 그런데 또 우려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이 평시에 이제 활동 영역이 안보를 넘어서 거의 모든 분야의 화이트 해킹이 이 국가가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일상화된다면 국가의 이제 도덕적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이제 새로운 또 국제 규범을 보완해서 국가 간의 규범도 만들고 관행도 만들고 이런 후속 작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 안보 전략가뿐만 아니고 국방 지도자들의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게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9월, 10월에 우리 서울에서 그 서울 안보대화라는 게 열리는데 거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션은 북핵 미사일 문제가 아니고 이 사이버 안보에 대한 분야가 세계 각국의 많은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국방 지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분야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도덕적인 또 전쟁의 기본 원칙, 제네바 협약에 의한 전쟁 기본 원칙과 사이버 전쟁을 과연 어떤 정도까지의 영역으로 가이드라인과 그 규범을 설치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이 군복을 입거나 군복을 입지 않은 전사들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국가안보에 특히 공격형 그런 전선에 투입될 것인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디도스 공격, 분산 서비스 같은 것 같은 공격도 있지만 APT라고 Advanced Persistent Threat, 그러니까 고도의 지능화된 침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그 화웨이 장비에 의한 그런 침투, 그다음에 핵 공격 차단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칩4, 그러니까 반도체 주요국 4개 국가가 동맹을 형성해서 칩4 동맹 같은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이버 영역은 4차 산업혁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리고 최첨단 무기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아마 북한도 핵미사일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겠지만은 이 사이버전 분야에서 러시아 국방 당국이 하는 그 사이버 전략 전술 교리 이런 측면도 대단히 의미 있는 관전 또는 분석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북한은 이미 1980년대부터 이 사이버전에 대비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세계 3위의 사이버전 강국으로 지금 간주가 되고 있거든요. 이웃나라 일본도 최근에 이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후속 조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분야가 집중 투자되고 인력이 양성되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애매하고 예민한 경계선을 넘나들어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일종의 국방 분야의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찾아가는 기민한 움직임에는 늘 이런 경계선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는 추적을 하고 논의 동향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지금 뭐 조직이 이렇게 분할이 돼서 갈 곳을 모르고 새로운 그 보금자리를 향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존재하고 있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새롭게 이전을 하느니 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이버 안보 역량은 안보를 지키는 핵심 전평시를 넘나드는 파수꾼인 동시에 또 다른 차원의 국가의 전략 산업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부가가치가 고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그 국민적인 지지와 또 법적 보완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되지 그 자체 때문에 그 기능 자체를 또 퇴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맞습니다.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방어, 그리고 그 방어를 넘어서 사이버 작전, 이런 분야는 아주 치명적으로 우리의 존립 자체와 연계가 돼 있고, 우리 산업 분야를 훨씬 뛰어넘는 안보에 관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상당히 예민하고 치밀하게 설계하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차후에 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